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오늘은 화기 취급 감독, 위험물, 전기, 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부터 보면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갖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위험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두 번째 포인트,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 인화점, 발화점 얘기했던 것처럼 인화성이라는 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불이 잘 붙는 성질이겠고 발화성도 결국은 불이 쉽게 붙거나 자연히 연소를 일으키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위험물의 정의로 알맞은 말을 고르라면서 빈칸 뚫어놓고 고르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가연성, 불연성 이런 비스무리한 말들을 섞어 놓더라도 위험물은 인발화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 발화성을 갖는 물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조소 등마다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위험물 취급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이때도 소방안전관리자랑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일로부터 선임은 30일 내 선임하고 나서는 누구를 뽑았다고 소방서장 및 본부장에게 14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선임은 30일 내, 신고는 14일 내 동일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위험물의 지정 수량 표가 있는데요. 위험물이라고 정한 이러한 물질들을 그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제조소 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지정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문제로 알코올류의 지정 수량은 몇이냐 이렇게 묻는다던가 또는 위험물의 종류별 지정 수량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외워볼 수 있습니다. 자, 황발질코 1, 2, 3, 4, 등경천, 중이천 요 리듬을 한번 같이 따라해봐 주세요. 황발질코 1, 2, 3, 4, 등경천, 중이천. 그래서 유황은 100kg, 휘발유가 200리터, 질산이 300kg, 알코올유가 400리터, 등경유가 1000리터, 중유가 2000리터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발질코 1, 2, 3, 4, 등경천, 중이천으로 외우시되 여기서 무슨 유, 무슨 류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액체류, 기름류 이런 거니까 리터를 쓰지만 유황이나 질산 같은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들은 고체라서 킬로그램, 무게로 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래쪽 표는요. 이러한 위험물들의 종류별 특성인데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총 6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뭔가 익숙하죠? 벌써 앞에서 3개는 이미 봤던 거예요. 제1류, 제6류는 산소를 내뿜어서 산소 공급원으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었고 자기연소, 제5류 위험물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제가 1부터 6까지를 순서대로 쓰지 않고 제1류, 6류와 5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2, 3, 4류 순서로 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위에 있는 유황부터 중유가 이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둘 다 6칸이라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두 표는 각각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위험물의 종류별 특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강산화제인데요. 제가 산소 부자라고 써놨죠.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가열이나 충격, 마찰을 받으면 분해되면서 산소를 뿜어버리는 애예요. 그러면 이런 제1류 위험물 근처에서 불이 나면 산화성 고체인 1류가 으악 불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산소를 막 내뿜겠죠. 그러면 1류가 내뱉은 산소를 받아서 그 불길이 더 격렬해지거나 더 오래 지속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산화제인 산화성 고체 제1류 위험물이 이런 위험물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고 가열 충격에 의해서 산소를 내뿜는다. 자, 그리고 1류가 산화성 고체였다면 옆에 있는 제6류는 산화성 액체인데요. 강산으로 얘 자체는 불연이지만 산소를 발생시키는 애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히 불이 직접 붙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불이 나면 얘가 가가지고 산소를 더 얹어가지고 불이 더 잘 나게 조장할 수 있는 애죠. 그래서 조연성 액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육류 중에서 일부는 물에 닿으면 발열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1류와 6류를 묶어서 산화성 물질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가연성이고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가 가열이나 충격,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는데
이때 얘가 가연성 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내뿜어서 이미 얘 자체로도 가연성 증기와 산소를 갖고다가 내뿜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연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 제5류 위험물은 연소 속도가 빨라서 소화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1류와 6류가 산화성 물질, 산화제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데 제5류까지도 산소 공급원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옆에 있는 2, 3, 4류는 산소 공급원으로는 쓰일 수 없지만 그냥 위험물인 애들을 볼 건데요.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라고 하고 낮은 온도에서 착화,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저온 착화하기 쉬운데 타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고요.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이라고 해요. 자연 발화, 우리 이미 얘기했듯이 그냥 자기 스스로 불이 붙어버릴 수 있는 걸 자연 발화라고 했고, 금수성이면 물과 닿는 걸 금지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미 이름에서부터 자기소개를 하고 있듯이 물과 반응하거나 또는 자연 발화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은 용기가 파손되거나 누출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인데요. 약간 기름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얘는 물이랑 안 섞이니까 주수 소화, 물 뿌리는 소화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물보다 가볍고 공기보다 무겁다 이 설명은 아래쪽에 제4류 위험물의 성질만 따로 빼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1류부터 제6류까지 6종류의 위험물을 각각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지 그 정확한 명칭과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내려가서 제4류 위험물이 가지는 성질을 따로 보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 기름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화가 쉽다. 외부에서 점화원 갖다 대면 아주 쉽게 불이 잘 붙는다. 그리고 이 기름은 물에 녹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죠. 근데 물보다는 가벼워서 물에다 이렇게 부어보면 기름이 물 위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의 특징은 인화가 쉽고 물에 녹지 않고 섞이지 않는데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뜬다. 대신에 얘가 기체, 증기 상태가 되면 공기보다는 무거워서 아래쪽에 체류하고요. 3번에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이거는 뭐 굳이 4류 위험물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얘기인데 불이 붙는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만큼 쉽게 불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고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킨다. 이거 우리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죠. 얘가 공기 중에 있을 때 공기랑 혼합되면 연소 범위 하한계부터 상한계까지 그 연소 범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열받으면 뭐 연소도 하고 폭발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제4류 위험물도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다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되 이러한 특징들이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성질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같은 유류를 다룰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뭐 석유난로 이런 거 쓸 때 연료를 충전하려면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야 한다. 기름은 넘치지 않게 해야 하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동하면 그 기름이 막 흐르면서 그 기름 따라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불을 붙인 상태에서는 이동시키지 말고 고정해놓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불 켜놓은 상태에서는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이고요. 또 기름은 얘네가 증발하려고 하면서 가연성 증기를 계속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유류가 들어있던 드럼통을 절단할 때는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를 다 배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유류가 보관된 장소를 확인할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손전등 같은 불이 안 붙는 이런 걸 써서 확인해야 하고 페인트나 시너 같은 거 쓸 때는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아래쪽에 있는 전기 화재의 원인인데요. 이것도 그냥 말장난이니까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선의 합선이나 단락이 있는데 이 전선이 막 오래되면 피복이 벗겨지거나 그게 찐덕찐덕해지면서 서로 달라붙는 경우가 있죠. 그게 합선 또는 단락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막 스파크가 튀거나 또는 정량 이상의 과전류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합선이나 단락에 의해서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단선이 있는데요. 단선은 선이 끊기는 게 단선이죠. 그러니까 단선이 되면 선이 끊겨버려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단선의 경우에는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건 단락이지 단선이 아니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 누전은 전기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겠고 3번의 과전류나 과부하도 원래 흘러야 하는 양보다 과하게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규격 미달의 전선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불량품이죠. 또는 정전기로 인한 불꽃에 의해서도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절연 불량일 때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연이라는 건 그 왜 콘센트 스위치만 딱딱 눌러도 알아서 전기가 끊기는 그런 기능처럼 전기가 알아서 끊겨줘야 되는 게 절연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먹통이 돼서 절연 불량이 되면 끊겨줘야 할 때 안 끊기는 거니까 이러면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좀 헷갈리게 전선의 절연에 의한 전기 화재 이렇게 말을 하면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절연에 의해서는 아까 말한 단선처럼 전기가 끊긴 상태니까 전기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절연이 불량일 때 그 절연 기능이 먹통이 됐을 때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거니까 절연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 같은 맥락으로 아까 말한 뭐 누전, 전기가 새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과전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과전류 차단 장치가 고장나는 이런 경우도 당연히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전이나 과전류는 그 자체로도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도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단선이나 절연은 전기가 끊긴 상태니까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전기 화재의 원인은 단락 또는 절연 불량이라는 거. 이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어려울 건 없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아래쪽 전기 화재 예방법도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NG와 LPG 가스의 비교가 있는데 이거 원래는 시험에 거의 뭐 출석 체크하다시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살짝 주춤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심심찮게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LPG는 액화 석유가스예요. 용도는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으로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의 P가 원래는 석유인데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돼지, 피그의 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LPG는 증기 비중이 좀 무거운 가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증기 비중이라는 건 공기를 1로 놓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공기인 1보다 비중이 커서 막 2, 3 이러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라서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그, 돼지 같은 LPG의 비중은 약 1.5에서 2 정도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니까 누출이 되면 바닥 쪽에 깔려서 체류를 하고요. 무거우니까 멀리도 못 가서 수평이동 거리도 약 4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LPG의 주성분은 부탄과 프로판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 화학식도 문제로 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탄은 C4H10인데 이걸 좀 영어로 생각해서 부탄은 C4H10 해서 부탄, 410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판은 이 프로의 리을이랑 비슷하게 생긴 3과 판이랑 비슷한 8을 생각해서 C3H8로 나타낸다고 암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부탄, 프로판 뭔가 무겁죠? 그래서 무거운 LPG의 주성분이 부탄, 프로판이고요. 이런 LPG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걸 탐지하는 가스 누설 탐지기 또는 뭐 경보기를 설치하는 위치는 이 그림처럼 LPG가 무거워서 바닥에 깔린다고 했으니까 이 탐지기의 상단 윗부분이 바닥으로부터 위쪽 상방으로 30cm 이내에 들어오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겠고요. 무거워서 멀리 못 가니까 연소기 또는 관통기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 LNG를 보시면 LNG의 N이 내추럴이에요. 아주 딱 들어도 산뜻하죠? 그래서 LNG는 주로 도시가스 용도로 사용되고요. 증기 비중이 1이 안 되는 0.6이라서 가벼워서 위쪽으로 둥둥 뜨니까 천장 쪽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우니까 더 멀리 퍼져서 약 8m 정도나 이동할 수 있다. 거의 뭐 LPG의 2배를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산뜻한 LNG의 주성분은 메탄인데요. 알파벳 순서도 LNM 순서로 가니까 내추럴은 메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탄의 화학식은 뭐 주렁주렁 다는 거 없이 CH4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낸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NG는 위쪽 천장으로 떠서 멀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탐지기는 그 탐지기의 하단 아랫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 방향 하방으로
30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요.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범위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LNG와 LPG 가스를 딱 한눈에 보기 좋게 그림이랑 같이 표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이거 다른 분 영상에서 그대로 갖다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그만큼 정리가 잘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표로 두 가지 가스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싹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로 나누어 둔 표를 볼 텐데요. 가스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는 누출이 된 거 없는지 확인을 우선 해야 되겠죠. 왜냐면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나 모르게 어디서 새가지고 이 공간 안에 막 차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불을 조금만 탁 켜도 바로 불이 붙을 테니까 항상 이런 누출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료용 가스는요, 메르카탄류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대요. 이 메르카탄이 약간 계란 썩은내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물질이라서 가스에다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이 냄새를 맡아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온의 가스를 만드는 연소기라는 그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연소기 부근은 뜨거우니까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두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코크나 호스 같은 연결부는 호스 밴드로 확실하게 조이고, 호스가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요 참고로 넣어둔 그림에서 보면 이런 코크 부분이 있는데, 이 코크라는 게 사실은 어떤 작은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가스의 유동을 뭐 조절하고 제어하는 그런 부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코크나 또는 가스가 흐르는 이 호스 부분은 호스 밴드로 잘 조여놔야 가스를 딱 틀어가지고 쓸 때 이 가스가 딴 데로 새질 않겠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호스가 손상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스가 새지 않도록 가스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새 걸로 아예 교체를 해줘야 되겠고요. 연소 기구는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한다. 이것도 가스는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불구멍이 막혀서 불이 안 나오면 가스만 줄줄 셀 테니까 가스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불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 전 단계에서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 가스를 사용하는 중에는 코크를 돌려서 점화를 할 때 불이 제대로 붙은 걸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방금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뭐 예를 들어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이러면서 가스레인지를 돌려놨는데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냄비 올려놓고 핸드폰 보느라 불이 안 붙은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게임 한 판 끝내고서 딱 봤는데 물이 안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엥? 이거 뭐야? 하고서 보니까 불이 안 붙었네? 하고서 한참 있다가 이 성냥 같은 걸로 불을 붙이려고 불을 탁 켜면 이미 이 가스가 새어 나와가지고 내 주위에 막 퍼져 있었는데, 그 가스에 바로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를 사용할 때, 사용 중에는 이 코크를 돌려서 점화가 됐는지,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불을 붙였으면 불꽃이 파란 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파란 불꽃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야외 같은 데서 마구잡이로 불이 나면 보통 불꽃이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이런 색을 띠죠. 이게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막 태우다 보니까 산소도 일정하게 공급이 안 되고, 얘네가 계획적으로 불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타고 있을 때 이렇게 누런빛이나 붉은색을 띠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스, 이 도시가스 같은 건 이 가스통 안에 들어있거나 또는 밸브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가스와 그 산소에 배합된 양이 아주 과학적으로 딱 알맞게 배합이 돼서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탁 붙여보면 아주 안정적인 파란색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는 안정적인 상태로 불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파란색 불꽃 상태인 걸 확인해야 하고, 만약 황적색에 누렇거나 붉은 빛이 나오면 그때는 불안전한 연소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사용할 때 불꽃은 파란색이어야 한다는 점. 자, 그리고 불 붙이고 나면 장시간 자리 비우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제는 가스 사용이 끝난 사용 후 단계를 볼 텐데, 이것도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연소기에 부착된 코크는 물론이고 중간 밸브도 확실하게 다 잠궈줘야 되겠고요.
뭐 며칠 외출해가지고 장시간 동안 집을 비울 것 같으면 중간 밸브에 뭐 용기 밸브, 메인 밸브까지 아주 뭐 밸브란 밸브는 다 잠그고 나가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 중, 후에 맞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스 화재의 주요 원인을 사용자와 공급자의 입장으로 나눠놓은 것들이 쭉 뭐 길게 써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시면 다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 관계상 사용자의 입장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차피 뭐 공급자 입장일 테니까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화재의 원인들을 볼 건데요.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가스 사용 전, 중, 후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스 사용 전에는 이 메르카탄류의 냄새를 맡고 누출을 확인하고 환기를 자주 하라고 했는데, 환기가 불량해서 질식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용기 보관하고 있다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가스가 막 새서 누설되는 걸 몰랐던 경우, 또는 냄새로 확인을 안 하고 성냥불로 확인하다가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소기 근처에 불 붙을 만한 거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연탄 같은 인화성 물질을 동시에 쓰다가 불이 막 커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화재가 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코크나 호스도 밴드로 단디 조이고 문제 있으면 바꾸라고 했는데 이런 호스 접속 상태가 불량한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가스가 새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스 사용 중에는 코크를 돌려서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코크 조작이 미숙해서 제대로 불이 안 붙었거나 또는 뭐 불 붙은 거를 확인 안 해서 점화 미확인으로 인한 누설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가스불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당연히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 불구멍이나 그 정도 청소만 좀 잘해주면 되는 걸 막 조정기를 뜯어가지고 분해해놓고 나중에 잘못 끼워넣어가지고 오조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화재의 원인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쭉 훑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스 화재 원인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기 취급 감독 파트를 정리해 보았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말을 애매모호하게 꼬아서 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 부탁드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교재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기출문제 30개 또는 구독 인증으로 10개의 문제를 추가로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